저희 생일이라서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어디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까? 됐다. 여기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막 돌아온 준환입니다. 형준이 하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티셔츠 탐나나요? 밴드로 아주 애용하는 티셔츠입니다. 생각보다 피곤하진 않습니다. 다행히 비행기에서 잘 잠을 자고 오고, 그래도 미국은 새벽이긴 한데 지금 뭐 생각보다 정신이 말짱합니다. 네, 그렇게 피곤하지 않나요? 피곤하지 않고 오늘 화질장 좋나요? 아주 고화질로 송출되고 있고요. 생일 축하 또 감사합니다. 피익에서 혈준 그 주연이가 올린 것 같던데. 맞아요. 제가 오타를 냈어가지고 그게 피익에서 혈준이 되었죠. 맞아요. 오늘 라이브는 합주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가 기타 소개도 쭉 할 예정이라 기타가 있는 합주실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기타 소개하고요. 저도 이렇게 다 모아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다 어딘가에는 썼고 어딘가에 쓰고 있고 계속해서 가져갈 기타들이란 게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도 맞아요. 무사히 한국에서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이 맞이하자마자 거진 끝나가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맞다. 정수영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맞아요. 생일 선물로 그 잔을 만들어 줬는데 깜빡하고 못 가져와 버렸네요. 둘 다 깜빡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팔찌 자랑해달라고요? 팔찌는 이 팔찌 롤라 팔찌입니다. 롤라팔루자에서 사왔어요. 이 분홍색깔 팔찌. 이건 자랑할 만하겠군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선물 받은 팔찌들입니다. 케이크 있나요? 케이크 당연히 있죠. 케이크도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케이크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케이크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번 라방 때 매니큐어 까졌는데 발랐었는데 지금 다 까져 있다고. 맞아요. 이거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초반인가에 딱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까져가는 거를 그냥 하려고 그 이후로는 안 바르고 있었어요. 이제 또 아마 또 조만간 발라야죠. 너무 닦아졌네요. 발라야겠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맞아요. 뒤에 저희 캐릭터죠. 효네이도 같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준교 내리ኳ. 다들 이제 기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생겼다 보니까 기타 손톱 레리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한번 케이크도 불어볼까요? 케이크도 이제 제가 원래 다리컵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케이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색에 딸기가 올라간 케이크. 노래도 불러서 해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환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오, 불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생일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하트 귀엽네. 하트 귀엽고 케이크를 조금 잘라서 이제 먹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초는 우선 빼고 케이크로 조금만 먹어야겠다. 조금만 잘라서 딸기가 있는 부분으로 먹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안에 딸기도 매우 한가득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간식 타임 될 것 같아요. 해피 버스데이 준환이가 앞에 있었네. 반갑습니다. 케이크 먹으면서 또 조금 소통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케이크 만화에 나온 것 같아요. 게임에 나온 케이크를 또 모티브로 했다 보니까 색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맛있구만. 새콤달콤하게 매우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스트로베리 케이크. 그렇습니다. 아, 글루틴 못 먹는데 케이크 어떻게 먹냐고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제가 글루텐을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그거 이후로 제가 알러지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알러지 검사에서 글루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글루텐이 맞을까? 그런데 글루텐은 아니었어요. 글루텐은 아니었지만 다만 이상하게 실이 밀가루를 먹을 때마다 제 손에 좀 땀이 많고 더운 식당에 있었나 봐요. 그게 다 손에 땀이 많다 보니까 습진으로 생긴 물집이더라고요. 다행히 글루텐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 먹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면 요리를 못 먹지 않지 않게 뭐라니 좋아하는 면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스물세 살이 되었네요. 23살인가 제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 나이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면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면 요리를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케이크는 이쯤 먹도록 하고요. 케이크가 잘 안 나왔구나. 네, 케이크는 다 이쯤 먹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준비된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까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23살이 되었잖아요. 23년 동안 살아온 저희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그러면은 0살부터 23살까지 되겠네요. 우선은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은 이슈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정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살까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중간 어느 언저리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한 5살 때는 그래도 어린이집에 갔었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김해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어린이집만큼은 언양에서 나왔거든요. 양산에 있는 언양에서 울산에 있는 언양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불교 어린이집인가 절 어린이집 거기를 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절에 템플스테이 같은 거를 잠깐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나뭇잎을 딱 주워가지고 스님 드리면서 이것도 뭐지 예쁘게 잘 모아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작은 것도 뭔가 선물을 할 줄 알고 기뻐하고 되게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서 뭔가 어릴 때는 그런 거에도 행복이나 그런 긍정한 에너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살 때도 아마 굉장히 사소한 거에 긍정을 느꼈으니까 아마 높은 쪽이 또 긍정이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왔죠. 이사를 오면서 김해 유치원을 다니게 됩니다. 김해 유치원에서도 당연히 정말 정말 좋은 추억이 있었고 했었지만 제가 유치원은 잘 다녔지만 그때쯤 고모 집에서 한번 제가 큰 공을 가지고 놀다가 조명을 깨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특이하게도 이렇게 딱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은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가는 내가 좀 잘못을 했다라고 내려가는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살 때 또 좋은 일이 하나 생깁니다. 저희가 유치원이 수영장이 있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초등학교 졸업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한테 우편을 보내서 수영장에 여름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에 또 유치원 수영장을 가서 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노는 그런 추억의 시간을 또 가졌던 그 기억이 있네요. 이거를 좀 적으면서 해볼까요? 절 나뭇잎 키워드로 좀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큰 공과 조명, 화장창, 여기는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가네요. 초등학교 동안 뭔 일이 있었나? 초등학교 동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반 대표를 정말 정말 하고 싶어서 달리기 연습을 정말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구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제가 대표는 못하고 그 친구가 저 대신에 반 대표로 달리기를 하게 되었죠. 그 심판은 저희 어머니가 보셨지만 공정하게도 심판을 잘 봐주셨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다만 아쉬웠다. 근데 그게 딱히 슬픈 기억은 아니에요. 슬프지만 못된 건 슬프지만 제가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또 달리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한 초등학교 3학년쯤이 아니었을까, 10살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것은 또 졸업할 때쯤과 중학교 입학할 때쯤이겠네요. 다 뭐 학교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뭐 이 초등학교 가서 같은 중학교를 활천초, 활천중 이렇게 같은 중학교를 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한 3종류 안에서 이제 좀 믹스가 되는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중학교에 가더라도 친구들 다 비슷하고,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또 이제 몇 명 만났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아주 좋은 기억으로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원래 친한 친구들은 당연히 친했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또 연락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연락하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들이 많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 다음에 중2 때 얘기를 해볼까요? 중2 때는 제가 덕질을 시작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재밌는 경험이었으니까 또 좀 더 올라가 볼게요. 덕질. 그리고
이때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도 몰랐고 아빠도 몰랐어요. 제가 사춘기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지만 이때가 아마 사춘기였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뭔가 멍하니 달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볼 때도 있었고 그냥 뭔가 이때부터 맞다. 이때부터 제가 꿈을 찾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너는 커서 뭐 할래?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거 하면서 되게 많이 스스로도 나 뭐 하지? 뭐 좋아하지? 나중에 뭐 할까?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왔다 갔다 당연히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고 이때는 그래도 좀 못 찾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래쪽에서 방황 이게 있네요. 꿈에 대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고등학교를 가자라고 제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구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김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보면은 여기 산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여기 대학교가 하나 있고 이쪽에 제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보통은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저만 이 산을 넘어서 이쪽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만 아주 먼 곳으로 갑니다. 혼자는 아니지만 한 3명 넘어왔나? 전교생이 몇백 명인데 저희 학교에서 한 3명만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17살이죠? 17살에 고등학교를 친구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누구와 말을 해보는 스킬이 굉장히 적었고 말을 하는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죠. 엄청나게 다가가려고 하고 얘기 많이 하고 좀 친구들 놀러 간다고 하면 따라다녀도 보고 했지만 그러다가 몸살이 납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다. 저에게 주어진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교우라고 해야겠다. 교우 조금 네,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하지만 이때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리고 17살이 끝나갈 때쯤 이제 18살로 넘어갈 때 겨울에 이때 이제 기타를 잡기 시작하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정확하게 이때 기타를 잡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음악을 듣고 나도 음악하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타를 잡게 됩니다. 그래요. 기타 등장입니다. 골 때리나요? 맞아. 내향인이 무리하면 생기는 일이 몸살이었어요. 아 기타 잡은 게 왜 0이냐고요? 아 일단은 잡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일단 시작은 뭐 긍정 부정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기타를 잡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0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로 넘어가면서가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밴드부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확실하게 기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밴드부 친구들도 지금 남아 연락을 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기쁘게 올라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밴드부라고 적을게요. 그렇게 하지만 저는 기타를 굉장히 늦게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입시를 하지 못했어요. 좀 성공하지 못했어요. 잘
아직 뭐 기타 친지 1년, 1년 반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이제 오랫동안 전 친구들에 비해서 기타 실력은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슬퍼합니다. 뭐 그렇게 슬퍼하진 않았어요. 왜냐 어제 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냉정하게 붙으면은 뭐 재능이 많아서 좋은 것도 맞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신 분들에게 미안함 거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프진 않게 입시를 실패하고 살짝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집 근처 고깃집에서 알바하면서 있다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 갑자기 저보고 학원에 놀러 오래요. 왜요? 뭐 합주라도 잡으신 건가? 하고 그냥 놀러 갔어요. 기타 하나 메고 그냥 룰루랄라 놀러 갔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JYP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요? 갑자기요? 다음 주에 올라오래요. 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JYP로 들어가서 봤더니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아주 기쁘게 너무 재밌고 새로운 경험이잖아 하고 이 생각지도 못한 진로의 방향에 크나큰 기쁨 걸 얻고 여기로 올라갑니다. JYP 인생에 너무나도 큰 이벤트였어요. 굉장히 크고 기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고 이제 20살이고 바로 쭉 데뷔까지 하죠. 데뷔까지 하고 이제 빌런즈 분들 보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무대도 하고 이렇게 정말 잘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21살, 2살 이때 어쨌든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내가 그냥 마냥 즐길 수는 없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 확 내려오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은 내려가 있는 시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의 시기. 고민의 시기는 뭐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고 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제 미국 공연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되게 살아가면서 뭔가 꿈을 이룬 목표라는 이런 기분이구나를 또 느꼈기 때문에 또 최근에 23살에 느낀 이번 미국 투어가 또 굉장히 저에게 기쁜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투어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건들이 뭐 위아래 점점점점점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왔다 갔다 하지만 최근까지 큰 이벤트들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어릴 때 얘기를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커서의 얘기를 많이 못 적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더 올라가줘요. 더 올라가줘요. 아마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뭐 여기도 찍히고 여기도 찍히고 왔다 갔다. 전혀 이게 평균적으로 통틀어서 그런 거지 전혀 뭐 미국 투어가 기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고민이 깊었던 것도 아니고 방황을 너무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데 여기가 너무 위아래 편차가 크긴 한데 그냥 깊었다 슬펐다 이 정도입니다. 전혀 뭐 심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 인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결국 이 많은 기타들에 쌓여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기타들에 쌓인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제 기타들부터 소개를 해볼 건데 제 손에 들어온 순서대로 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서 기억에 나는 대로 최대한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대가족이다. 정말 대가족이에요. 보자. 일단 대수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11대. 네, 11대에 제가 또 한 대 빌려준 기타도 있어가지고 한 12대쯤 되는 것 같아요. 보자. 우선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고기는 지금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해고기는 제가 좋은 분께 중고 거래를 해서 넘어갔고요. 하지만 그분과 친구 먹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중고 거래해서 팔았지만 같은 02년생이길래 야 우리 친구 하자 해서 친구를 먹어가지고 언제든지 해고기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고기 팔렸어요. 저의 제 연주와 저희 팀의 음악이 맞지 않아가지고 팔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돼버렸어요. 해고기는 팔렸습니다. 해고기 상황 그렇고요. 데뷔하고 처음 기타를 판 것 같네요. 여러분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받은 아침이 처음에부터 분명 이런 상태는 아니었지만요. 처음에는 분명 깔끔한 검은색 기타였지만 살짝은 모난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지져지고 부서지고 긁히고 갈리고 찍히고 그냥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타는 제 사촌 형이 치던 기타를 받았어요. 사촌 형이 한 100만 원쯤 주고 했는데 한 10년 정도 창고에 묵혀져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리얼 넘버 보시면은 이게 멕시코 팬더인데 11년도 기타입니다. 이 기타가 벌써 이제 14년이 되어간 기타가 되어버렸고요. 지금까지도 연습할 때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기타이고 가장 버릴 수 없는 기타 중 한 대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녹음 때는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연습할 때만큼은 아마 저의 손을 가장 오래 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아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기타를 계속 들고 다니니까 이 무거운 기타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나? 살짝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기타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타가 바로 호타예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저만큼 같이 오래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얘를 튜닝을 안 했구나. 이 친구는 너무 많이 보셨죠? 많은 분들이 얘를 좋아해 주시는데 저의 시작 이제 처음으로 내 기타라고 산 게 이제 이 기타가 되었어요. 이 기타는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고 이제 메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브랜드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처음에는 이 무늬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무 무늬랑 예폴이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기타는 뭐 로즈 마호가니 바디에 로즈우드 지판 이런 살짝 어두운 색을 보통 로즈우드 지판이 많아요. 그리고 메이플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풍나무 무늬 나무가 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은 세미 할로우인데 세미 할로우는 딱 절반만 할로우 바디라 가지고 여기는 되게 통통한 소리가 나지만 여기는 또 딱딱한 소리가 나거든요. 딱 절반만 비어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저랑 잘 어울리나요? 저랑 잘 어울려서 어울리게 봐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얘가 좋다고요. 그 다음이 아마 그래요. 회사 와서 이제 처음으로 기타를 또 업무용으로 투어 다닐 때 여행 다닐 때 이제 기타가 많이 상하거든요. 어쨌든 해외 나가고 비행기 타고 하면 진동이 많이 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상해가지고 회사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 상태로 기타를 사게 된 이 철야입니다. 이 철야도 이제 정말 여기 보세요. 여기 볼륨 노브만 많이 만져가지고 여기 금색 도금이 다 벗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철야도 이제 막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 활동 초창기부터 같이 한 기타가 되겠어요. 얘를 처음 쳤을 때가 헤어컷 때쯤이었을 거예요. 헤어컷 때. 정말 얘 치자마자 힘이 너무 세가지고 와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기타였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좀 많이 길 들어가지고 이 친구와 같이 또 많은 라이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진짜 소리 좋아요. 이 친구도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호타랑 다르게 살짝은 아치미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얘는 슈퍼 스트렛이라고 이따 보여드린 요크를 좀 더 범용성 있게 만든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흔히 기타 하면 이제 레스폴이랑 스트렛을 많이 하는데 그거 두 개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범용성 좋은 기타입니다. 그 다음이 큰일 났네요. 역시 제 기억력은 그 다음부터 바로 막혀버렸네. 이 다음은 민투유일 거예요. 아마 민투유일 거예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바로 나고상가 가고 싶다 이러고 바로 나고상가 가서 기타를 한 대 사왔죠. 이것이 바로 민투유입니다. 예전 딱 그때쯤은 제규어라는 기타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제규어라는 기타가 소리가 진짜 까랑까랑하고 쨍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드 기타랑 솔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멜로디랑 음이 잘 들리는 게 되게 좋다 하고 제규어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됐죠. 승민투유죠. 승민투유. 알겠어요. 승민투유예요. 승민투유. 근데 얘가 다른 기타들보다 이게 좀 짧아요. 여기서 여기가 길이가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차별점이 밴딩을 하면은 평소에 주던 힘보다 좀 적게 줘야 해요. 이렇게 해야 정음이 올라가는데 처음에 기타 쳤을 때는 하고 음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 버리는. 이거 뭐지? 처음에 이거 몰랐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내가 기타를 갑자기 초보자가 된 느낌인데 싶다가 이제 이 기타에 대해서 잘 아는 분께 여쭤보니까 그 기타는 원래 그렇다. 그래서 밴딩 감이 좀 많이 다를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적응을 해나간 그런 기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가 많죠? 뭐가 너무 많은데 여기도 위아래도 있고 여기도 노브가 있어요. 뭐가 많은데 우선은 얘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얘를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쓰는 것이고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로 올라가면은 톤, 볼륨이 되겠고요. 위로 올리면은 톤, 볼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리면 앞에 걸 쓰는 거고요. 이것을 내리고 얘를 올리면 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저음을 없애줘요. 저음을 조금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있다면 저음만 이렇게 살짝 내려주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는 솔로 할 때 좀 더 풍부함을 위해서 저음을 살리는데 얘는 저음을 내리는 버튼까지 있으면 얼마나 까랑까랑한 소리만을 위한 기타인지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랑 차이는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기타를 이렇게 치는 거랑 이렇게 치는 거랑 여기서 나는 소리랑 여기서 나는 소리 좀 달라요. 저 이거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지만 이렇게 좀 더 까랑까랑한 소리를 낼 때 이쪽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차이가 잘 들리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레콘가? 아니야, 어쿠스틱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아마 이 친구일 겁니다. 어쿠스틱은 제가 무대에서도 많이 안 써가지고 보여드린 기억이 많이 없는데 한 번인가 썼을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쿠스틱이 한 대도 없어가지고 그냥 괜찮은 거 좀 적당한 가격대에 하나 얻어보자 해가지고 산 기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맞아요, 라디오에서도 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쳤었어요. 스테이 윈미 할 때도 맞아요, 이 친구였네요. 그때 이 친구 많이 썼고 세이브 미 녹음할 때도 특히 이 친구를 사용하여 녹음했던 기억이 있네요. 소리만 잠깐 들려드리면 네, 이 친구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타이고요. 다만 조금 요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안 치기도 하고 이게 한국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한 나라이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그거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온도차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타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살짝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어둡죠? 전부 다 로즈우드라고 아까 기타 지판에 들어가는 그런 로즈우드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그 다음이 아마 얘겠죠? 레코 전에 얘를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제가 구입해서 실전에서 라이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타고 음악 방송과 뮤직비디오 등에서 이제 그 먼지가 많은 곳을 가야 할 때 들고 가는 기타입니다. 그래서 얘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아픈 친구입니다. 이렇게 음악과 방송 활동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 할아버지 기타, 우리 나이 많은 친구 레코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싼 가격에 얻어가지고 이 친구도 세이브 미를 녹음할 때 굉장히 역할을 톡톡해줬던 친구입니다. 어르신 기타죠. 79년도 기타입니다. 79년도면 그죠. 거진 45, 6살이 되신 분이 나이 많은 기타. 이 친구도 너무나도 선명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들어도. 레코로 세임 미디프요. 앰프를 아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카포가 없어가지고 이게 없어서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세이브 미를 아주 잘 녹음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해요. 얘는 왜 3개냐? 이건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정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3개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게 저도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타 쓰는 방법이. 하지만 뭐 어찌저찌 좋은 소리가 나면은 아주 잘 쓰고 있다라고 그런 기타입니다. 이 친구들을 라이브에서 잘 안 쓰는 이유는 진짜 소리가 빈티지해서 그래요. 너무 소리가 빈티지해서 저희 모든 음악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잘 안 쓰이겠지만 어쨌든 녹음 때 혹은 잘 쓰일 기타입니다. 자, 읽고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7연을 사게 되었죠. 첫 7연은 회곡이었지만 이제 다른 7연으로 이 기타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기타는
다 이제 슬슬 눈치채신 분들이 한 분씩 있던데 왜 다 까만색만 사니 했는데 맞아요. 자 지판이 다 검은색이에요. 다 로즈우드 지판인데 이게 제가 메이플 기타가 없어가지고 차이를 못 보여드리겠지만 메이플 좀 하얀 지판은 좀 더 밝고 이런 어두운 지판은 좀 더 소리가 어둡습니다. 정말 단순히 그 차이예요. 이게 좀 더 어두운 기타가 잘 묻는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잘 스며들 수 있어서 합주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애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는 자영이죠. 석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보라색 석양을 자영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자영이 되버렸죠. 그리고 이 친구는 색깔이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살짝 어두운 초록색, 녹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각도에 따라서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할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 페인팅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좀 색깔의 변화가 있는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또 신기한 무대에서 또 멋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이 기타는 보시면 또 프렛이 대각선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프렛이 대각선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더 사람이 어쨌든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목이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더 인체공학적으로 연주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타입니다. 특히 메탈 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어려운 테크닉들을 많이 소화하시기 때문에 7형 기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이 요크 이 친구로 넘어갑니다. 이 친구도 좀 오래된 기타죠. 아마 76년도였나? 아니다 86년도다. 86년도 스트레스입니다. 요크 요크도 제가 지금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기타예요. 이 친구도 기타 녹음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딱 이 스트랩이라는 기타의 장점을 너무나도 잘 살려주고 있는 기타예요. 이 기타도 싼 가격에 업어봤는데 또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격에 팔릴 기타가 아닌데? 라는 확실한 직감이 드는 기타였고 최근에 드래곤폰이 작업실 놀러가면서 이 기타도 이제 쳐봐라 하고 가져갔었는데 쳐보고 와 이거 600만원짜리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엄청 칭찬을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스트레스 사고 싶다는 욕심만 남겨둔 채 온 이 기타입니다. 좀 주변에 많은 분들이 탐내고 있는 기타 중 하나예요. 이 기타도 녹음 때와 라이브 때 굉장히 애용할 것 같습니다. 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투어를 함께 했던 7년 친구 PRS 7년입니다. PRS 7년은 또 이제 말코콤이라고 하시는 분이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제가 PRS 모델을 좋아하기도 하는 이유가 이 넥이 되게 통통해요. 좀 통통하고 저의 손에 딱 맞기 때문에 7년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다가 다른 이런 자영이나 해보기보다 좀 더 통통한 이 넥을 가지고 있길래 아주 애용을 하고 잘 쓰고 있는 기타예요. 얘도 이름 지어줘 보시겠어요? 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얘 이름 한번 지어주세요. 이 친구의 이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흑곰? 흑곰도 되게 좋다. 자철 탄소? 성원 성취기 잠깐만 흑현 천둥 혈중
아 자영이 플러스 철영이니까 철영이 너무 사람 이름 같은 거 말고 그래도 조금 약간 그런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흑 이게 되게 많네. 흑현, 음, 흑탄, 탄소 중에 흑고기? 아 흑고기 너무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흑고 뭐 해고기도 뭐 비슷하긴 한데 흑고기 너무 어렵다. 약간 표범 검은색이랑 그러니까 흑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흑 머시기가 되게 많이. 흑호 흑어 흑요 해골? 칠 되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흑조. 흑조로 할까요? 이게 PRS가 그래도 새 무늬가 되게 시그니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백조 같은 건 괜찮은데요. 이 친구 이름 흑조로 하겠습니다. 네, 흑조. 이 친구 이름 흑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타는 아닌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제 베이스입니다. 이름도 되게 무서워요. 더 리퍼라고 하는 베이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또 몇 명이 또 탐내고 있는 그런 베이스 중 하나입니다.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음할 때 좀 애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베이스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사서 오는 거라 이 로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이것도 좀 알아봐야 돼요. 얘도 한 75년도 빈티지 모델입니다. 75년도. 내 거보다 나이가 많잖아. 얘가 최고 할아버지네요. 최고로 나이 많은 베이스를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 악기를 전부 다 소개해 드린 것 같네요. 와,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또 대망의 마지막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이모지만 보고 곡 이름을 맞추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림 이모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금 한 문제가 있는데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힌트를 주시면 또 한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뭐가 많이 없죠? 컴퓨터 노트북이랑 물음표가 있어요. 아마 추측으로는 헬로월드 때 곡으로 추측은 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뭐지? 주제가 뭐야? 저희 일단 액티즈 곡입니다. 액티즈 곡 중 하나예요. 아 쉽지 않죠? 테스트미? 그러니까 테스트미 같기도 한데 테스트라는 게 있나? 왜 나? 미? 근데 왜 물음표는 뭐지? 싶어가지고 테스트미? 또 잘 모르겠어. 저도 정말 모르겠는데 정말 테스트미가 많으니까 저도 한번 테스트미 같은 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테스트미 맞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답 테스트미라고 합니다. 오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왜 테스트미인지는 저도 끝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미 맞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과 사이렌이 있네요. 신호등, 사이렌. 신호등 뭔가 바이시클 아니면은 브레이크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BTB 같은 낙다운은 뭔가 신호등이랑 의미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낙다운이 답이 맞네요.
하지만 저는 약간은 뭔가 그 KO 할 때 쓰는 그 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BTB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오버로드. 앨범 이름도 있군요. 이게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아, 이게 과부하를 뜻하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한 문제는 틀렸네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 한 정보입니다. 앨범 제목도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미안해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와 웃음. 우리 노래 중에 뛰는 게 있었나요? 뭐가 있었죠? 다들 엥? 다들 엥? 자, 달리는 플루토 워킹 투 더 문. 어? 근데 행복? 워킹 달이 아니고 워킹 투 더 문이 저도 달리는 게 있다. 오, 저도 그거 같긴 하네요. 아, 곽지석이다. 곽지석이다. 아, 저희 뷰티풀 라이브 곽지석이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네. 아, 그 지석이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뛰어가는 그 명장면이죠. 하지만 저는 또 정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워킹 투 더 문으로 한번 정답을 외치고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투 더 문 정답입니다. 오, 많이들 맞춰주시고 있어요. 진심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빌런즈 분들 덕분에 좀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책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모르겠는 주제가 나와버렸어요. 책? 책? 대체 뭐지? 뭘까요? 어? 이건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답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저 소년 만화 하겠습니다. 소년 만화? 정답입니다. 아, 이게 소년이고 만화로 봐야 되는구나. 소년 만화. 여러분들 상상력 좀 좋네요. 저 진짜 저 혼자서 못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는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 힌트를 보지 않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거는 너무 알 것 같아요. 이 다 두 개씩 나오다가 왜 세 개씩 나왔냐? 그리고 왜 아기가 있느냐? 이것은 쉬고요. 어린 아기와 부끄러워하는 친구와 바보 같은 친구가 있어요. 바로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이지 않을까? 정답이에요. 아, 이거는 여러분 너무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뭐라고 합니다. Little things. Yes, this is little things. 네,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자, 그러면은 이제 5문제가 되었고, 이 다음은 저희 곡은 아닌데 다른 분들의 유명한 밴드 곡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빌런즈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바로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출 수 있으시겠나요? 저는 바로 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적을게요. 혹시나 아니라고 할 수도 분도 있으니까. 아, 이거 진짜 락 좋아하는 사람이 아는 노래예요. 저희 노래 아닙니다. 저희 노래 아니에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 안 올라오고 있어요. 과연? 근데 저도 뭐 제가 써본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저와 같은 답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옛날 노래고 과연 해외 밴드 노래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노래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저희 정답은 스모크 온 더 워터인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디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였습니다. 아, 정말 맞추신 분들이 없어요. 정말 옛날 락이고 옛날 완전 디퍼플도 70년대인가 60년대 막 이런 때 밴드라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스모크 온 더 워터. 그리고 진짜 리프 들으면 아실 거예요. 리프가
알겠죠?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Smoke on the Water 이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오, 다음 문제 뭘까요? 뱀과 나무와 마이크가 있어요. 스네이크 이게 뭘까요? 저도 모르겠네. 뱀나무. 꼬리를 먹는 뱀. 아, 꼬리를 먹는 뱀. 여기서 갑자기 드래곤폰이 나왔나요? 꼬리를 먹는 뱀. 꼬리를 묻는 뱀인가? 아무튼 그런 노래 드래곤폰이 노래가 또 있어. 해외 밴드라고 노래라고 하는데 꼭 해외 밴드는 아니에요. 꼭 유명 밴드입니다. 국내 밴드 나올 수도 있어요. 스틱 트리 마이크.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더 정글이었어요. 정글 아나콘다의 그거였구나. 웰컴 투 더 정글이었어요. 이 노래는 많이 아실 거예요. 웰컴 투 더 정글 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글의 법칙에서 또 노래가 많이 쓰여가지고 또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요 정도 레벨의 유명한 곡이면 한번 다음 곡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자, 아까 소년 느낌이었죠? 소년과 초콜릿이네요. 초콜릿? 네, 초콜릿 관련된 노래가 있나?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데이식스 선배님도 초콜릿. 소년 초콜릿. 알 것 같아요. 스윗 차일드구나. 저 건잘로이스의 스윗 차일드 마인으로 가겠습니다. 맞았어. 아하, 건잘로이스의 스윗 차일드 마인이었습니다. 스윗 차일드 마인도 리프 칠 줄 알아요. 오퍼스 칠 수 있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렇습니다. 이 곡이에요. 이도 리프 들으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세요. 정말 많이 이 리프 알지 전설적인 리프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주 춤추는 여자와 왕관이 있는데 뭘까요? 댄싱 퀸? 댄싱 퀸. 일단 댄싱 퀸이 있는데 댄싱 퀸이 노래가 있나요? 무슨 노래가 있지? 내가 모르는 노래인가? 댄싱 퀸? 댄싱 퀸? 다 댄싱 퀸인데 댄싱 퀸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저는 좀 답을 아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답으로 하고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댄싱 퀸이네요. ABBA 라고 하시는 분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댄싱 퀸이었네요. ABBA. 저는 이따가 노래를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모르는 팀이지만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서핑이 있고요. 파도, 물 같은 게 있고 성조기가 있습니다. 서핑 서핑 관련된 제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목은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알 것 같은 분들 계시나요? 서핑 USA? 서핑 USA? 서핑 USA라는 노래가 있어요? 몰라. 아무나 가자 링킨파크. 어디서 어디 가자 링킨파크입니까? 공원도 없어.
한번 봐도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 마리모이 그 노래도 있었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 USA 더 비치보이스? 헉? 비치보이스? 나 노래 들으면 알 것 같긴 한데. 아하. 이거 아니 이거는 저도 아마 노래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이 리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쉬운.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는 보너스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뭘까요? 그냥 단순히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송일까요? 아니 해피 데스데이는 아니겠죠. 애가 그러면은 애가 약간 눈이 X자가 되어 있어야 이제 해피 데스데이일 것 같은데 해피 버스데이지 않을까 한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아 뭐야 생일 축하해 준아. 생일 축하해 준아. 이런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또 이런 귀여운 선물을 또 주셨네. 그러니까 마지막 귀엽다. 생일 축하해 준아. 귀여운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벌칙이 있었는데 내가 틀린 수만큼 약간 포즈 타임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한 4문제 정도 틀렸나요? 그쵸? 한 4문제 정도 틀렸던 것 같은데 4문제 포즈 타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었던 토끼 머리띠를 끼고 다 틀렸어? 다 틀리진 않았어요. 다 틀리진 않았어요. 4문제 포즈 타임 우선 생일이니까 케이크를 들고 한 컵 하겠습니다. 네, 케이크 들고 생일 한 건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찾으실 토끼 포즈도 하나 이렇게 총 2개 했고요. 또 초nen이 들어줘요? 초nen이 좋다. 초nen이 너 일로 와봐. 같이 사진 찍자. 초nen이랑 또 한 컷 이렇게 한 컷 찍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포즈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너 되게 말랑말랑 보들보들하구나. 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뽀뽀 나무 같아요. 기타 들고 기타한테 뽀뽀하는 거? 괜찮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같이 했던 아침이한테 뽀뽀하는 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즈 타임까지 전부 다 마쳤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걸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nen이 오늘 집에 왔어. 이제 배송을 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나 왜 기타 아니야? 헐 이벤트 안 졸려? 네! 저 지금 굉장히 안 졸린 상태입니다. 아마 근데 또 방송 끝나고 나면 엄청 졸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또 저희 생일 라이브를 또 하게 되었고요. 이제 미국에서 막 돌아오고 이번 주말만 해도 또 홍콩을 가는 계획이 또 있고요. 그렇네요. 또 다시 해외로 갑니다. 그동안
아, 그동안 시차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동안 빨리 적응을 해야 이제 홍콩대도 좋은 컨디션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살짝. 그렇게 생일 축하를 잘 마무리하겠고요. 앞으로도 기타와 함께 또 딜런트 분들과 함께 저희 멤버들과 함께 많은 공연들을 펼칠 것이고요. 또 저희 생일을 축하해준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푹 쉴게요. 저도 그러면은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